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의 저서를 밝히는 것은 초보 작가들의 초판을 완판하는 벽을 넘어야 차기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저는 유튜브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실천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유튜브 활동 콘텐츠는 액티브 에이징, 즉 시니어 은퇴자들의 즐기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쓰기도 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영상 20여 건을 올리고 나서 오늘 은퇴 문제를 처음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각각 세 가지씩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나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트리플 서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30 더하기 30 더하기 30을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30년 경제활동인 일을 하고 30년은 은퇴기가 됩니다. 은퇴는 숨을은자, 물러날 퇴자로 물러나 숨어 지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개념은 보다 진취적입니다. 영어로는 리타이어먼트라고 표현됩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듯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어 지내는 의미보다는 다시 출발한다는 도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을 다람쥐 같이 겨울을 준비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을에는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은퇴의 승패는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Thinking is not doing. 생각만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여 실천하여야 합니다. 20대에 취준생이 되듯 50대엔 은둔인이 됩시다. 20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50대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60을 전후하여 퇴직합니다. 그것도 선택된 사람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퇴직 2년 전에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임금의 최고점보단 적게 받지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공기업 출신자라고 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허송세월 하다 보면 이 기간도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출신이 아니라도 자기 나름의 은둔인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준비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고정적으로 갈 곳을 마련합니다. 생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즐길 준비, 이것은 혼자 즐기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함께 즐기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배우고 봉사활동하고 웰다잉을 준비해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나침판이나 추진본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상기 항목에 맞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특히 남자는 퇴직 후에도 고정적으로 갈 곳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집에 머물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낮에는 집안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좋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오피스텔도 좋고 컨테이너도 좋습니다. 지인 몇 분이서 공동 사무실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들에게 집에는 서재가 있고 밖에는 사무실이 있는 것은 로망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놓아야 합니다. 은퇴자에겐 생활자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직일 때도 아내한테 용돈을 타다 쓰는 사람이 많지만 현직일 때의 용돈과 퇴직 후의 용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내에게 들어간 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남자의 최소 품위 유지비도 아내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이 정도 살게 된 것도 아내의 그러한 구두쇠 정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비자금으로 일을 유지해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은퇴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는 퇴직 전 현직일 때 아내와 미리 협상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내가 관리하고 연금은 남편이 관리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상의해 놓으면 됩니다. 일부 수입원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음성적인 비자금보다는 투명하고 권장할 만한 방식입니다. 은퇴자는 즐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보다 특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수업료를 많이 내지 않고도 배울 곳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명강사와 전문가들이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주민센터, 각종 복지관, 평생학습원 등에서 한 달 수업료 만원 내지 2만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마땅히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도 몇 가지 배워보십시오.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과 제도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날까지 제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주변 사람과 제도에 많은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는 어느 정도는 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봉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안에서는 어깨에 힘만 주면 안 됩니다. 남편이라면 설거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와 내다 놓기부터 시도하면 좋습니다. 요리라도 배워서 가족을 위해 제공해 주는 봉사야말로 가족들이 고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과 관련된 키워드는 유언장, 버킷리스트, 사전의료 연명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영정사진, 수의, 조문보, 사전장례식, 자서전,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 맞게 준비해 가면 됩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노년기에 할 것을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혼줄삼, 혼자 즐기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함줄삼, 함께 즐기는 삶입니다. 세 번째, 끝도삼, 끝까지 도전하는, 배우는 삶입니다. 봉줄삼, 봉사를 즐기는 삶입니다. 사준삼, 죽음, 즉 죽을 사자,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출근한 곳을 마련하고 생활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생산적이고 남에게 폐해가 가지 않는 것,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것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등산, 여행, 독서, 글쓰기, 책쓰기,
뭐 책 쓰기는 나이 먹을수록 자서전 같은 것이 좋지요. 그렇다면 노래 이런 것들인데 각자가 상기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정하면 됩니다. 등산과 여행도 혼자 하는 묘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초기 3년은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2년은 한라산에서, 1년은 북한산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은 없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배우면서 불러보았고 현재는 글쓰기와 책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유튜브를 준비하는 시간도 요즘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삶은 친구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참여하고 참견하는 마당발로 살지 말고 자신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친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산층 개념은 아파트 평수로 정해진다고 하지만 서양은 한 가지 이상 프로에 준하는 운동을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익히지 못했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악기를 다루다 보면 함께 즐기는데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에 한해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삶은 우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르킬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오던 것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자기의 핵심 브랜드, 셀프 코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전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은퇴 준비 전문 작가가 되어 책을 발간하고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즐기는 삶, 이 봉줄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삶, 사줄 삶, 웰다잉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은퇴자들에게 장점 중에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기, 배우기, 봉사하기를 3등분하여 너무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직일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 중에 으뜸은 즐기기입니다. 이상 오늘은 은퇴 준비와 실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